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잘 다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예, 카메라는 저도 그 4월 1일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메라 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좀뭐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저 입장에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직접 이제 만나면 너무 좋은데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잠깐이지만 또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고 좀 긴장이 많이 돼요. 아유 이거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제 특강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 이제 목사님 포함해서 저까지 해서 43명이 있는데 다들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들 성장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전공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다 다를 텐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과연 할까? 또 여러분들이 또 특강이라고 하면 또 나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또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신상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고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은 그냥 최대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이제 저도 좀 아직 교수라는 부분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제가 4월 1일 얼마 안 됐죠. 이제 4개월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이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정이죠. 저의 언약의 여정이죠.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또 너무 오픈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제가 좀 나름 좀 가려가면서 오픈할 건데 좀 하고 여러분들이 저는 마음은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연락처는 따로 하진 않고 제가 제 특강 앞에 슬라이드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학교 이메일 주소인데 그걸 좀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돼요. 메일을 주셔가지고 어떤 누구고 저 개인적으로 따로 저는 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모기가 제 앞에 있어가지고 그 많이 괴롭히면 좋거든요. 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앞에 간 랩런트 선배들을 많이 괴롭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메일을 보내서 아니면 또 직접 만나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제가 부경대 있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부경대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 아무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나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해야지 제가 앞서간 랩런트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발판이 잘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앞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제가 아주 짧은 뭐 자료입니다. 제가 혹시 화면 공유 가능할까요, 목사님?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근데 슬라이드는 PPT 자료는 잘 보이죠? 잘 보이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듣는 내용이잖아요. 항상 목사님 메시지 주시는 부분이 항상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저랑 저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제가 걸어온 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대략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한번 슬라이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이제 저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제가 할게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양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수산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저도 뭐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 연어 여러분들이 이제 연어 뭐 관련된 초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어들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어가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양식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여러분들이 먹는 그 연어가 이러한 형태로 이 바다에 아주 큰 케이지 안에서 그 연어 양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그 잡아가지고 포를 뜨죠. 이렇게 필레라고 하는데 그걸 떠가지고 이제 항공으로 노르웨이나 칠레나 이렇게 해외에서 직수입을 해서 저희가 먹습니다. 그와 같은 이러한 형태를 이제 인위적인 그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아주 어린 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먹는 그 큰 고기까지 키우는 그 일련의 일들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연어 양식의 형태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광어라고 알고 있는 넙치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어 초밥, 뭐 광어회 이런 것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식을 하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넙치.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큰 산업이니까 산업 안에 여러 가지 뭐 그 구조물과 관련된 일, 수질과 관련된 일, 그리고 잘 건강하게 커야 되니까 그와 생리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이제 그 사료 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전문 분야가.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먹는 그 그러니까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산업적으로도 그 경제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빨리 키울 수 있는지 그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먹이와 관련된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수산 양식이라는 큰 부분 중에 사료, 그래서 사료 관련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학문적인 부분은 영양학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을 말한다고 하면 사료 영양학인 거죠. 예,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간략하게 제가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좀 들으면 왜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결국 이게 237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그러면 이 수산 양식이라는 이 산업이 이 학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수산 양식,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막 아주 오래전부터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이분이 그 개척자 이와 관련된 연구의 개척자인데 수산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EPDH 있잖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부모님들이 그 피쉬 오일이라고 해서 그 어유를 캡슐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먹으시잖아요. 건강 보조제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역학조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서구 유럽에는 가장 큰 그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가장 원인 중 질병 중에 하나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한마디로 심장마비, 심근경색 관련된 이러한 질병이 제 사망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럼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육류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들이 사진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에스키모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누아트족이라고 하는 별도 종족인데 이 종족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다 이런 그 여러분들 물개, 뭐 표범 이렇게 물범 그리고 물고기 상당한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들이거든요, 음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을 주로 먹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심혈관 관련 질환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EPA-DH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1900 이제 중반 후반쯤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또한 이 수산 양식이란 부분이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그 육류, 그 소, 그리고 돼지, 닭.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이 1kg의 소, 돼지, 닭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료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그 사료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숫자가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1kg, 1kg의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는 얼마만큼 사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육류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경우는 1kg의 고기를 만들려면 8kg의 사료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생리학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물고기 1kg을 키우기 위해서는 1kg의 사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좀 용어가 여러분 상당히 생소하지만 그 높은 사료 이용 효율을 어류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어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최근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영어로는 이제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우리가 낮은 탄소 발자국 관련된 그런 산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이제 카본 풋프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다른 우리가 먹는 음식물, 육류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의류가 가장 낮은 그 탄소 발자국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생산하기 필요한 토지 크기, 그래서 다른 그 육류에 비해서 그 양식, 물고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토지 크기가 또 상당히 작죠. 이러한 또 특징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지금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형태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바다에서 직접 잡는 거, 다른 하나는 이제 양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 수산물이 예전에는 대부분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잡아서 오는 그 어획에 의해서 그 부분을 많이 차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밑에 보면 이게 여러분들 색깔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늘색, 좀 밝은 파란색인데요. 아쿠아컬처라고 하는 게 양식입니다. 아쿠아컬처. 그래서 사람 소비를 위해서 생산하는 양식을 통해서 생산하는 그 수산물이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역전이 됩니다. 바다에서 잡아오는 수산물보다는 양식을 통해서 생산된 수산물이 훨씬 더 소비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소비되는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떤 얘기가 있냐면 앞으로 계속 인구가 이제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먹는 수산물은 62% 이상이 다 양식을 통해서 오고 앞으로 인구 증가 대비 사람들 필요한 그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수산물을 먹어야 될 때 양식을 통해서 약 4,600만 톤을 양식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수산 양식이라는 이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1차 산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와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이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위치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죠.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그리고 우리나라, 노르웨이, 칠레, 이집트, 재팬, 그러니까 일본이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렇게 개발도상국 내지 제3국에서 양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좀 설명을 드리냐면 양식이라는 산업이 유럽이나 선진국보다는 노르웨이에서 대표적으로 연해 양식을 많이 함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이 양식 산업이 상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권에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이러한 산업을 통해서 수산 양식이라는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237로 갈 수 있는 상당히 문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아마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아쿠아컬처라고 하는 양식에 대한 미션 그리고 목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우리 수산 양식에 있어서 가장 큰 미션은 안전한
고품질 단백질원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양식 산업 육성.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일을 제가 환경오염 문제 개선, 수산물 안전성 확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일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연구 개발을 통해서 또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짧게 아주 함축적으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해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슬라이드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제 연락처가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쪽 전공에 관심 있으면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뭐 연구원으로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어떤 일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을까요? 아, 저는 이승현 집사님은 양식을 하고 양식 물고기, 물고기 사료, 물고기 먹이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 통해서 받은 내용인데 리더 수련 때나 이렇게 나온 얘기 질문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달을 받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고민이랑 상당히 많이 비슷했던 것 같고 예전에 저 때도 제가 여러분 때였을 때도 또 다른 앞선 랩런트 선배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뭐 이에 대한 답변보다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상당히 고민되고 이런 부분 되지만 결국 지나와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린지에 대해서 제가 저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질문하신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1979년에 태어났습니다. 한국 나이로 제가 43살입니다. 79년 태어나서 제가 영유아기 초등학교, 영유아기는 제가 어땠냐면 제가 가정 환경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병이 있으셨고 제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모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모들 손에 제가 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기억이 전혀 없어요. 어렸을 때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딸 3명이 있는데 10살, 6살, 5살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이 영유아기 때 어떻게 커오는지가 상당히 그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크죠. 제일 큰데 제가 그때 제 예전 얘기를 제가 듣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배경이 참 좋진 않았겠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거는 또 아주 갓난 아이를 케어하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인 저도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힘든데 그 이모들 손에서 제가 컸을 때 얼마나 좀 이모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좀 어머니로 받아야 될 그런 충분한 사랑을 제가 아마 못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제가 성장병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잘 없습니다. 항상 우울했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좀 뭔가 눌려 있고 저는 뭐 그래서 뭐 두드러진 게 하나도 없었었어요. 뭔가 뭐 여러분들 뭐 얘기하는 반장 우리 예전에는 이제 공부 잘하거나 뭐 하면 이제 잘하는 아이 위주로 이제 반장을 시키잖아요. 뭐 반장 뭐 그런 학교 활동 자체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도 제가 없었었고 그렇게 뭐 주위에서 제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조용히 있는 혼자 뭐 까불기는 많이 까불었다고 하던데 그냥 그런 거 없는 그냥 아주 그냥 학생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믿음을 가지셨고 제 아버지는 여전히 이제 아직 복음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 안 받고 계세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는 가게 됐었습니다. 교회 가면서 저에게 그나마 가장 안식처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그래도 이제 교회 형들, 뭐 누나들 이뻐해주고 기호해주고 하니까 그게 저에게는 상당히 좀 컸나 봐요.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저 집에는 제 형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하면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때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여전히 성적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제가 한 번도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좀 세대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그 등수 있잖아요. 제가 뭐 한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항상 중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 형은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집에서는 좀 구박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갈 때도 집에서 니 고등학교 갈 수 있겠냐 이런 뭐 그냥 뭐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막 타락해서 뭐 그렇게 할 용기는 제가 없었고 그냥 뭐 놀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 게임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친구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좀 뭔가 항상 좀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저희 형 친구가 저보고 그랬대요. 제가 오히려 형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많이 어두웠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살면서 여전히 이제 어머니는 좀 아프셨고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 교회에서는 잘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고 교인 수가 몇십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 전도사님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정재권 전도사님이신데 지금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메시지가 다르다 이 얘기만 좀 하다가 계속 그 메시지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저에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저를 눌렸던 부분이 항상 뭔가가 저는 항상 할 수 없다. 그리고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있는 문제들이 뭔가 내가 잘못을 한 것 같다. 아무튼 여러 가지 나를 누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로 많이 사로잡혔었는데 그 복음을 받으면서 아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제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이제 받고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아, 이 복음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학을 어떻게 가야 돼? 항상 이제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 때 진학에 대한 그 대학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 공부를 잘 못했어요. 항상 형이 구박을 하고 집에서도 구박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하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공부를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 좀 신기한 부분이 집중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예, 대학 가려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하게 됐죠. 그 전부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좀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오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점수 맞춰서 왔죠. 무조건 부모님 국립대는 가면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어느 분야를 갈지에 대해 크게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저는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도 뭐 청소년 때도 아르바이트 그런 거 전혀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욕 자체가 별로 없었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뭔가가 없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들어올 때도 이제 성적을 맞춰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수능을 봤는데 성적이 요 정도 나왔는데 국립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부경대가 국립대학이었고 점수를 보다 보니까 양식학과라 학과가 있었어요. 그전에 전혀 생각도 못했죠. 이과가 무슨 과인지도 몰랐었고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보면 하나님 계획이었죠. 그때 당시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깜깜하죠.
그런데 그 과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복음을 받으면서 이제 어떤 제 개인적으로 다락방해 주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계속 제 개인적으로 매주 만나서 저에게 복음 메시지 주시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일반 그 전도학교가 있었었어요. 그 새소망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유 목사님 항상 메시지 할 때 그 친구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그 사회 가시는 그 교회에서 전도 신학을, 그 전도 학교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금요일이었는가 토요일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걸 가게 됐어요.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또 주시고 또 주위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그러면서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참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찬양 부르면서도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복음에 대한 각인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대학 들어오면서 이제 부경대가 남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남구 지역에 우리 다락방 내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 남구 지역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마 장성도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성도 목사님 그리고 그 박기순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 남구 지역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신입생들을 연결이 됐습니다. 저랑. 그러면서 고3 제가 졸업을 하며 대학 들어오기 전에 따로 이제 매주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들어오면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 가는 대학 그 수련, 세계대학 수련회 그리고 그 대학 전도신학원. 근데 제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진 않았어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엄청 그렇진 않고 또 안 하자니 좀 뒤에 눈치 보이고 좀 그런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는 계속 일반 기존 교회에 다녔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제 제가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됐는데 제가 군복무 얘기를 좀 또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카투사를 갔습니다. 군복무로. 여러분들 카투사에 대해서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위해서 미군들과 소통과 여러 가지 이게 그런 부분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제 한국 군인이 미군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걸 제가 갔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기적 같은 일인데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상당히 이게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 시점에 이게 토익으로 좀 바뀌었어요. 토익 몇 점 이상이면 그때 당시 제가 600점이었는데 600점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 랜덤으로 무작위로 뽑아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에게 이제 멘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은석 장로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그 재정과 관련된 보고를 하실 때 모시는 그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제가 이제 들어올 때 여기서 이제 대학원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또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분이 저보다 이제 앞선 랩런트로서 경험을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인턴십을 또 멘토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고 카투사도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었고 제가 그때까지 뭐 토익 이런 거 전혀 준비를 안 하다가 또 때마침 학교 안에 또 토익 특강을 한다고 해서 또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605점을 그때 받아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다들 그래요. 저희 형도 그렇고 주위에서는 다들 친구는 그때 당시 이제 제대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늦죠.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늦은데 다들 가래요. 형은 제가 이제 저 형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 형은 제보고 그래요. 아니 네가 605점이면 800점, 900점 다 있을 텐데 그걸 605점 뽑는 게 말이 되냐? 영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그러지 말고 빨리 군대 가라. 빨리 군대 갔다 와서 경력 쌓고 취직해야 되지 않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계획이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점수를 받고 넣었는데 결국에는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2년 동안 2년 제가 2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제 동두천에 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제 부산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부산을 벗어나게 되고 서울을 가보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제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대할 때 저희 유행이 이제 그래도 토익 점수는 한번 그거 한번 해보고 가자 해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고 또 밑에 있는 그 해외 대학 인턴십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앞으로 진학을 위해서 앞으로 그 향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은 큰 고민이잖아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다가 그러면 공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오래 잘 앉아 있습니다. 제가 막 밖으로 여행을 다니고 그런 체질은 잘 아닙니다.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체질은 잘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건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희 그때 당시 학과에서는 어떤 분위기였었냐면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배워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원 진학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완전 하나님 계획이다 이런 부분보다도 이 일을 하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과 내에 어떤 실험실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교수님들 하는지에 대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과 사무실 그 근로장학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로장학생 일을 하면 어떤 일들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일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들어가서 이제 한 달 좀 채 안 돼서 그한 실험실에 있는 한 연구실에 있는 이제 대학원 선배죠. 선배가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카투사를 갔다 온 걸 아니까 영어에 대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저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기관이 있는데 그 정부에서 장학금을 줘서 해외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부생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저보고 그 프로그램 지원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장학금이 나오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데 하지 않겠냐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좀 있냐면 그 연구실에 있는 교수님과 뭔가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를 그렇게 보내면서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의 제안은 그러면 내 연구실에서 이제 일을 해라. 공부를 해라. 학위를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연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이 연구실을 또 하나의 고려 대상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때 그 연구실이 이제 사료와 관련된 사료 영양학 연구실이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항상 그때 유전학, 생물학, 이런 이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그런 이쪽으로 BT 뭐 이쪽으로 많이 하지만, 그 고민을 하다가 그 얘기를 제안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결국 제가 이제 훈련 받아온 부분들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메시지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냥 계속 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아마 제가 기억에는 이제 4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2, 3일 지났는지 그때 그냥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 가는 게 맞다. 그냥 하나님 계획인 것 같다. 하나님 계획이다. 이것보다는 하나님 계획인 것 같아. 나쁘지 않다. 좋다. 당연히 해외 인턴십 하면 좋고 경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좋겠다 해서 하나님 계획인 것 같다라는 확신이 좀 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연구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이제 연구와 관련된 일들을 이제 배우면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C 버클리, UCLA,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약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LA,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캠퍼스, 그래서 UCLA, 버클리에 있는 대학은 버클리에 있는 캠퍼스 UC 버클리. 그래서 여러 가지 한 8개, 9 캠퍼스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안에. 그래서 제가 간 곳은 UC 데이비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데이비스는 그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된 학문이. 그래서 제가 UC 데이비스에 가게 된 이유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그 UC 데이비스에 있는 그 교수님이랑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연결되어져서 그 교수님이 저를 받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턴십을 6개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서 제가 6개월 동안 뭘 했냐면 저는 이제 양식과 사료와 관련된 분야다 보니까 그 교수님도 그 일을 하셨고 그래서 가서 물고기 키우고 물고기 사료 주고 그냥 시키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하나님 주신 왜냐하면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시고 저 카투사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계기지 않겠냐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 받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인턴십이 끝나면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미국에 있던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가 이 친구가 나중에 석사학위를 하고 나면 박사학위를 자기가 받아줄 용의가 있다. 자기가 지원을 해서 다 할 그 용의가 있으니까 이 학생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 간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면서 이제 부경대학교 이제 수산생물학과 저희 지도 교수님 그 밑에서 이제 관련된 일을 계속 배우죠. 그래서 제가 석사학위를 하고 이제 제가 2010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UC 데이비스에 이제 가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하러. 어, 이 내용을 또 이제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부분은 혹시 진학, 혹시 대학원이나 아니면 유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부분에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제 경험에 비춰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또 각 대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꼭 맞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많이 특이한 케이스고 교수님 대 교수님이 연결되어져서 저를 콕 집어서 이렇게 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저가 들어간 대학의 같은 과에 한국 사람인데 어떤 분은 이제 서울대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부경대에서 온 분들 거의 그러니까 지방 대학에서 온 분들은 거의 그 대부분 다 수도권 대학에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대부분 다 집안 배경 우리가 말하는 집안 배경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제가 하니까 상당히 저는 좀 우아하죠.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다 자기 지원서를 상당히 넣습니다. 좋은 성적과 함께 엄청 수십 군데 놓고 그쪽에 있는 지도 교수가 봤을 때 이 사람을 쓰고 싶으면 쓰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상당히 많이 부끄러워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체가 많이 부끄러운데 그런 들어가는 데 성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스펙들이 있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지도 교수님이 자기가 받고 싶다. 나는 이 학생 그냥 쓸 거야. 받을 거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받겠다고 해서 받았죠.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정도인지. 근데 가서 보니까 아, 그러구나. 제가 참 무모했구나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은혜인데 좀 부끄러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그 부분도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 과제나 학교에 이제 연구 조교, 수업 조교를 하면 그에 대한 이제 장학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박사학위를 제가 하게 되고 박사학위 끝나고 이제 1년 동안 박사후 연수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위스콘신 주립대학이라는 곳에서 제가 1년 동안 이제 박사후 연수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유년기 청소년기 대학 그리고 대학원 박사후 연수 과정 사이사이 뭔가가 일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가는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곳마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엄청 간절히 했던 것보다는 그냥 언약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학위를 이제 받고 나니까 그러면 이 학위 받은 이후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냐? 취직을 해야 되나? 이게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통은 이제 더 경력을 쌓기 위해서 박사후 연수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가게 되냐면 또 저희 지도 교수님 또 위에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 제자가 또 다른 그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또 교수로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또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또 가게 되고 그때 그 위스콘신 주립대학이 시카고 지역 쪽이랑 많이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카고 지역에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에 또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1년 동안 그렇게 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에 제가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제가 하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저희 첫째 딸, 둘째 딸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4명 가족이 이제 귀국을 하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모으거나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장모님이라도 여러 가지 좀 저희 가족도 신세를 많이 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또 이제 그때 이제 공무원 그 공고가 났어요. 저희 분야는 이제 해양수산연구사라고 하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직종이긴 한데 연구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하는 공무원. 그래서 그 분야에 그 공고가 나서 제가 이제 그 분야에 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약 4년, 5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이제 4월 1일자로 학교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 제가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금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강을 하기 전에 곰곰이 많은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한 부분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가 아니고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 배경, 성장 배경 여러 가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닐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계신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저를 마지막 박사 과정 제자로 받고 그분 은퇴를 하셨었어요. 이런 그 제가 장학금을 받는 부분, 군대를 가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인의 노력과 이런 부분으로 절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까지 그냥 왔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부끄럽지만 왜냐하면 왜 부끄럽냐면 다른 분들의 다른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그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제 자체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이런 저를 이렇게 하나님은 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됐고 또 여러분들 앞에 너무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또 특강을 또 부탁하셔가지고 저는 못하겠다고 말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걸 잘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서 괴롭히시도록 또 저를 활용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분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없지만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했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강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제가 얘기했던 처음에 부분은 CBD 앞에 나의 기도 설계 부분이었는데 결국 기도라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인된 만큼 여러분들에게 편집된 만큼 기도는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각인을 위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갖고 그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는 당연히 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엄청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목사님 매주 주일날 주셨던 메시지 그걸 붙잡고 낙심할 때 넘어질 때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제가 그냥 나의 출애굽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절대 언약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였고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출애굽, 구원의 은혜, 이게 나의 절대 언약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에게는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제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절대 여정.
제가 여기까지 온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절대 여정이죠. 그래서 나의 광야라고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해봤는데, 그래서 구원 이후에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부분들, 그래서 결국 그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 각인을 바꾸시고 뿌리를 바꾸시고 또 체질을 바꾸셨죠. 지금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의 절대 여정이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현장, 절대 목표, 이제 재창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아직도 광야도 있는데 광야를 지나서 되게 가나안이라고 보면, 제가 이제 교수가 된 게 가나안이라고 봤을 때 어, 저희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저를 향한 절대 목표는 이제 2, 3, 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들입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쪽에 이제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에 제가 제자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교수니까 결국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고 키우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 쪽에 엘리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험실 연구실에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3년 동안, 제가 뭐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저희가 본인이 이제 그 선정이 돼서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 그 한국 교육을 받고 나서 7월인가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저에게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박사학위를 하고 싶다, 그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지금 저와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도 이제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분들 코이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코이카 국제협력사업에서 하는 그런 코이카가 있는데, 그 코이카에서 정부 공무원들이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저희 수산 분야 쪽으로, 수산 양식 분야 쪽으로, 부경대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저희 연구실로 또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있다면 제가 그 제자들을 제가 기능적으로 이 저와 관련된 학문을 키워서 이분들을 이제 교수 요원으로 제가 만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부름하도록 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사람을 뭐 선택한 게 아니고 연락이 와서 연결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저의 절대 목표는 이 237, 그 아까 말씀드린 그 237 중에 수산 양식과 관련된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쪽에 이 제자들을 제가 잘 훈련시켜서 잘 인도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와 연결시켜서 이분들이 또 그 중에 한 명, 그날에 한 명만 대학 교수로 복음 가진 그 제자가 파송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굳이 저를 이렇게 부경대학에 또 교수로 또 세우신 이유가 전도운동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도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으로, 절대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모든 만남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또 세우셨고 저를 여러분들 발판으로 또 밟으라고 삼으라고 저를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을 주셔가지고 밥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또 여러분들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 제가 준비한 그 특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 있으면 그 마이크 켜고 하면 다 듣고 하니까 여러분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팅으로 혹시나 지금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혹시나 지금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면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현재 그 해양대학교의 해양경찰학과 항해학 과정을 재학 중인 아, 76기 이누리 학생입니다. 네. 들으면서 일단 그 챌린지 부분에서 아까 PPT에 환경 오염 문제 개선 그리고 기후 변화 대책 대응책 마련 이렇게 그가 돼 있었었는데요. 그 현재 분야에서 뭐 유엔으로부터 그리고 IMO로부터 이런 환경 오염 문제나 기후 변화 대책에 어 어떤 그러니까 그런 협약들이 비준되어야 하는데 비준이 안 되어 있는 협약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4차 산업 때문에 인제 많은 무역의 그런 패턴이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수산 양식 사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왜냐면 막 요즘에 인제 막 그 3D 프린터나 막 그런 걸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게 많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IMO 관련해서 하는 국제해사기구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아, 약간은 관련은 있습니다만 이 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다른 부분이라 그래서 아까 국제 협약 관련해서 그 비준 관련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제 이 수산 양식 분야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출입, 수산물 수출, 뭐 수입 관련해서 그게 좀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을까. 우선은 짧게는 이제 현재로서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산물을 많이 수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수산물 수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수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동남아시아나 중국 쪽에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하는 지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수산물 수출 수입 말고 그러면 양식 산업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어떻게 좀 바뀔 거냐고 보시면 이제 지금은 사람의 경험에 의존해서 양식을 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어떨 때 어떻게 하면 잘 큰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되면 결국 이제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을 해서 결국 물고기 크는 그 수질 환경, 이 분석이 다 되거든요. 그럼 실시간 분석이 되니까 이 수질 환경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고 그 먹이를 먹는 그 물고기들이 먹이를 먹는 그 행동 패턴들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먹이를 얼마만큼 먹었는지, 과연 또 건강한지 안 한지, 여러 가지 행동 패턴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결국은 뭐 큰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가 되면서 결국 그게 딥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AI가 인위적으로 사료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성장하는 그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제 개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이제 양식 산업이 가지 않을까 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한 큰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스마트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 양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IMO랑 그거 안 해도 혹시 그럼 현재 진행 사항은요? 그 수산 양식 사업의 그런 환경 오염 문제나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한 현재.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산 양식과 기후 변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으로 아는 그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수산 양식과 기후 변화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서 폐사가 이제 물고기만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죽는 일들이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죽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 것인지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료 먹이 부분이니까 먹이를 어떻게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수온 내성을 높인다든지 면역력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높일 수 있는지 연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더 하면 좀 학문적으로 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더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혹시 또 다른 랩런트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어, 임찬주 랩런트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는 동아대학교 AI학과를 재학 중인 임찬주 랩런트라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그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고, 또 저기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그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랩런트 선배로서 먼저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을 밟아 나가시면서 어떤 기도 시스템을 들었고 또 어떤 언약이 이렇게 붙잡혀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제가 붙잡았던 언약은 큰 그거는 없었어요. 뭐 세계복음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누려졌다기보다는 누려진 부분도 있지만 항상 그 부분을 붙잡으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저 체질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도 뭐 창세기 3장에 그런 각인뿌리 체질들 있잖아요. 또 주위의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제가 했던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집중의 시간을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어떻게 제가 좀 했냐면 지금은 좀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제 스스로 이제 그 복음 메시지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제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에게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 이러한 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묵상을.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뭔가 힘이 났다고 해야 되나? 영적인 힘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흡을 이제 지금은 이제 호흡을 같이 연결해 좀 목사님 메시지 중에 하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묵상의 시간을 많이 좀 가졌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막 했던 건 아니고 그렇게 몸부림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힘을 많이 얻었고 뭐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는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성향이 있거든요. 자기 개인의 성향이 엄청 또 막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막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제 주위 교수님도 그랬지만 저보고 저는 참 늦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넌 왜 그래 늦냐.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르다는 표현은 아닌데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빠릿빠릿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저의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마음도 하나님 결국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랩런트 한 명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랩런트 있으신가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서지훈 랩런트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직자 산업인의 모델적인 응답을 이렇게 누리고 계시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그 전도자의 삶과 사모를 누리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질문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럽게 제가 사모를 이 부분을 잘 못합니다. 하긴 제 스스로 개인적인 정시 기도는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챙겨서 하는데 나의 기도, 그러니까 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 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간증할 부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갱신할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뭐 오늘의 말씀, 오늘 기도는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자랑할 부분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그냥 주일날 주셨던 메시지 붙잡고 집중을 좀 많이 합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모르게 좀 느껴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뭐 일반적 표현을 하자면 원동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조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안 가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라든지 리듬이 좀 안 맞죠. 사람이 들뜨게 되고. 근데 그 시간을 갖게 되면 이제 상당히 사람이 차분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스템은 현재는 그렇습니다.